회장님, 혹시 그때 그 마음 아직 유효한 건가요? 마광숙은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숨어 있었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마 대표 마음 얻을 때까지 계속 직진할 거라고. 저는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마광숙이 그 말에 반응하듯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한동석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그때 그 반지 지금 받아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한동석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한동석. 지금 그 말은 내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말인가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마광숙인데요. 마광숙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로 좀처럼 웃지 않던 한동석은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면서 마광숙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한동석이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깽판치는 독고탁을 쫓아낸 한동석이 독수리 사형제들에게 점수를 따면서 기어코 마광숙의 마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건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한동석의 굳은 표정과 말없이 움직이는 입술은 그 충격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10일이 10년처럼 느껴졌던 그 기다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마광숙의 입에서 노라는 대답이 나온 순간 한동석은 깨달았습니다. 마광숙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왜 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건지 마광숙의 마음이 많이 궁금했는데요. 그러자 마광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장수 씨를 못 잊은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시동생들과도 계속 남매처럼 한 집에서 잘 지내고 싶고요.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는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고 기댈 곳 없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더욱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한마디 거절이 자신의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호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마광숙은 마음속에서 수십 번을 연습했던 말을 겨우 꺼내놓으며 고개를 숙였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친구라는 말은 마광숙에게는 안전한 거리였지만 한동석에게는 철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한동석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이미 마 대표는 제 머릿속에 여자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수정 불가합니다. 한동석의 말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 물러날 것이었다면 한동석도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거절하는 경우의 수도 당연히 한동석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어요. 자신감에 찬 한동석이 마광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 대표 마음 잘 알겠어요. 제가 너무 마 대표 마음을 쉽게 얻으려고 했던 것 같네요.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마 대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마광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동석의 말을 듣고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요. 그렇게 한동석과 헤어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술도가에 돌아가니 엄마인 공주실이 마광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놓여져 있던 한동석의 편지를 우연찮게 봐버렸기 때문이죠. 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마광숙을 붙잡는 공주실. 광숙아, 너 이 편지랑 드레스 뭐야? 너 회장님한테 고백받았어? 그러자 마광숙이 힘이 빠진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거절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공주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공주실은 마광숙의 말이 장난이길 바라는 눈빛으로 딸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지만 그러기엔 마광숙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했어요.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걸 왜 거절해, 이 화상아. 공주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에 가까운 호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수 씨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남자를 만나. 마광숙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순간 공주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멍충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을래? 그녀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엄마로서 딸이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외롭게 살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회장님한테 가서.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마광숙이 공주실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외칩니다. 난 아직 장수씨 못 잊었다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엄마 방으로 가. 그녀의 목소리는 터질 듯 울렸고 순간 마당 앞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굴러들어온 돈다발을 지발로 걷어차다니. 공주실이 느끼기에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충격, 그리고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결국 그날 밤 이후로 공주실은 마광숙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알아눕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엄마가 알아눕는다고 쉽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는 공주실을 보면서도 마광숙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아직 난 다른 사람 만날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자 공주실이 이마에 얹혀진 수건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마광숙.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정신 차려 좀. 하지만 마광숙은 그런 공주실의 절규를 무시해버리고 아침 업무를 하러 무심하게 나가버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사형제가 마광숙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맏형인 오천수가 가장 먼저 마광숙에게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사돈 어른께 다 들었어요. LX 호텔 회장님한테 고백을 받으셨는데 거절하셨다면서요. 순간 마광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거절한다는 의사 확실히 전달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광숙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죠. 그러자 오천수가 잠시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장수영이 마음에 걸려서 거절하신 건 아니죠? 저는 형수님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늘에 있는 형도 형수님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광숙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시동생들이 고마워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천수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응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나는 회장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걸까? 그저 장수 씨한테 미안해서 내 진심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사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마광숙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술도가의 평온한 공기를 가르는 듯한 괴성과 함께 대문이 갑자기 쾅! 거칠게 발로 차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마광숙과 사형제는 순간 모두 멈춰서서 대문 쪽을 바라봤죠. 그러자 정체 모를 남자가 성큼성큼 술도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열이 바짝 오른 독고탁이었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 거친 숨소리, 주먹을 불끈 쥔 채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후려칠 것 같은 눈빛으로 술도가 앞마당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독고탁의 모습은 폭풍이 들이닥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세리가 혼자 교수를 짝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겠거니 결의와의 결혼만큼은 문제없이 진행되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결의로부터 확정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눈깔이 아주 돌아버린 건데요. 게다가 더더욱 충격적인 건 세리가 짝사랑하고 있다는 남자가 하필 자신이 가장 질색하는 술도가의 오범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당장이라도 오범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때려 눕힐 기세였습니다. 독고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범수를 노려보며 말하길. 오범수, 너 이 자식. 네가 내 딸한테 꼬리쳤지? 너 오늘 잘 걸렸다. 두 주먹을 불끈 쥔 채로 독고탁이 오범수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 어찌된 일인지 독고탁은 어딘가에 발이 걸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고자동이 재빠르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었죠. 그러자 독고탁이
고자동을 노려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런 젠장! 내 딸이랑 이 자식 일이니까 당신은 빠져. 그 말에 오범수가 동요도 분노도 없이 그저 침착한 표정으로 한 발짝 다가와서 말합니다. 저랑 얘기하시죠. 그러자 독고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야 오범수, 너 뭐하는 새끼야? 뭔데 남의 딸 결혼을 망치는 거냐고. 너가 세리 꼬셨지? 바른 대로 말해. 독고탁이 술도가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오범수 쪽에서 화를 내야 했지만 오범수는 어른 중에 어른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세리 결혼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세리랑 저, 교수와 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범수의 차분함이 오히려 독고탁의 화를 더 돋운 걸까요? 그 말에 독고탁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오범수의 뺨 쪽으로 야심차게 싸대기를 날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독고탁의 손바닥이 오범수의 뺨에 닿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 독고탁의 손을 일순간에 낚아채며 독고탁을 멈춰 세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광숙을 만나러 온 한동석이었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하셔야지.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독고탁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한동석은 힘으로 상대를 꺾는 대신 말의 무게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죠. 그 말에 독고탁은 살짝 움찔했지만 곧 눈빛을 바짝 세우며 매서운 눈으로 한동석을 노려봅니다. 어차피 결혼도 깨진 마당에 독고탁도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회장님은 빠지시죠. 저랑 오범수 문제입니다. 그러자 한동석이 살짝 입꼬리를 비틀며 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전혀 웃음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결이 문제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결이 아빠인 저도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 얘기를 꺼냈으니 나는 이 문제에 당연히 개입할 자격이 있다는 말이었죠. 대국민 사과 방송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렇게 일을 만드십니까? 대표님 이런 분이셨어요? 한동석의 이 한마디는 독고탁의 자존심을 정확히 찌르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독고탁은 그 자리에 멈춰선 채 턱을 굳게 다물었고 침을 꼴깍 삼키며 어렵게 말을 잇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세리를 꼬셔서 결이가 세리랑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회장님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 말에 한동석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인 뒤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이한테 들은 바로는 세리가 혼자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그리고 한동석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결이와 세리 결혼 문제 말고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엮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랑 마주칠 일이 많을 텐데 저까지 적으로 만드실 생각은 아니죠? 한동석이 비즈니스 얘기를 꺼내자 잔뜩 화가 나 있던 독고탁의 표정이 일순간에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안 그래도 대국민 사과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LX 호텔까지 적으로 만들면 진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독고탁은 오범수에게 제대로 혼쭐을 내주겠다며 야심차게 술도가로 들어왔지만 천적 한동석의 등장으로 또다시 맥없이 퇴장하게 되죠. 마광숙은 또 한동석의 도움을 받게 되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멀고 그렇다고 애인이라고 하기엔 얼마 전에 했던 거절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회장님은 또 날 위기에서 구해주시는구나. 그런 고민이 마광숙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한동석이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 대표,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 말에 마광숙은 순간 당황한 듯 두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하다가 쭈뼛쭈뼛하면서 조심스레 한동석을 따라 나서는 마광숙인데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회장님 아니었으면 범수 도련님이 다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한동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합니다. 앞으로 마 대표한테 이렇게 계속 점수를 따볼 생각이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계속 마 대표 옆에서 힘이 되어주다 보면 마 대표도 한 번쯤은 날 봐주지 않겠어요?
진심 어린 눈으로 한동석이 말을 끝냈을 때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의 마음이 그 따뜻함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직도 한동석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지만 그 부담이 전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살짝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금 당황했는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마광숙인데요. 한동석은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광숙을 보면서 마광숙이 시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남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동생들과 남매처럼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지만 거의 웬만한 친남매보다 돈독한 관계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동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마광숙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마광숙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형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박비서에게 사형제들에 대해 알아보라 지시한 한동석은 박비서로부터 한 가지 유의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도가 셋째인 오흥수 씨가 최근에 토스트 가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토스트 가게? 박비서의 말을 듣는 순간 한동석의 머리가 비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결론을 내렸죠.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를 도와서 오흥수에게 점수를 따고 결과적으로 마광숙에게도 점수를 따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굴지의 기업인 LX 호텔의 회장답게 한동석의 판을 짜는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한동석은 LX 호텔 이름으로 토스트 3,000개를 주문해서 직원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300개도 아니고 3,000개요? 당연히 오흥수는 오픈하자마자 대박 주문을 받아내면서 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는데요. 하지만 한동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토스트 가게에서 일까지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말만 해도 생소한 그림이었습니다. LX 호텔 회장이 일반 토스트 가게에서 직접 손님을 맡고 서빙을 하고 청소까지 한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오흥수에게 큰 임팩트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마광숙이 한동석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가 한동석과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직접 대걸레질도 하고 서빙도 하면서 일을 도와주다 보면 오흥수의 마음도 얻고 동시에 마광숙도 분명히 오흥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테니 이전보다 자신을 친근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3,000개 주문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일까지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혹시 회장님 천사신가요? 날개는 어디 숨기신 거죠? 그렇게 LX 호텔 한동석은 직접 자신의 집조차 청소해 본 적이 없는데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를 청소하는데요. 당연히 오흥수는 일을 마치고 술도가로 돌아와서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마광숙에게 모두 이야기해 줬습니다. 형수님,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오흥수가 갑자기 흥분한 얼굴로 달려오자 마광숙은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그러세요, 도련님?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러자 오흥수는 두 손을 크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LX 호텔 회장님이요. 성함이 한동석 회장님이라고 그랬나요? 그분이 토스트 3,000개씩이나 주문해 주시고 가게에 오셔서 직접 일까지 도와주셨다고요. 순간 깜짝 놀라서 멍하니 오흥수를 바라보는 마광숙인데요. 회장님이 매장에 와서 일을 도와줬다고요? 말도 안 돼. 마광숙은 오흥수의 말을 듣는 순간 한동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단박에 눈치채는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천천히 다가오겠다는 한동석의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한번 거절을 하면 한동석이 바로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자신을 오래도록 붙잡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한동석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던 탓에 지나가는 마음으로 자신을 좋아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한동석의 마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생전 오장수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마광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던 그 무조건적인 애정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을 생각하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마광숙은 공주실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혼자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오장수의 납골당이었어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손에 들고 마광숙은 천천히 그의 사진 앞에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오장수는 여전히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수 씨, 잘 있었어요? 마광숙은 국화를 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장수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독수리 술도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생전에 오장수가 혼자 술도가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마광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이야. 장수 씨처럼 한결같고 힘들 때 나타나서 날 구해주고 무엇보다 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사람 볼 때마다 장수 씨 생각이 나.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려. 순간 마광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이고 있었는데요. 그 말을 꺼낸 순간 그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 가지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오장수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오장수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마치 그를 배신하는 일 같았고 그래서 괜히 죄를 짓는 것처럼 마광숙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장수라면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응원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장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광숙은 두 손을 오장수의 사진 앞에 얹은 채 작은 떨림 속에 속삭였습니다. 장수 씨, 내가 그 사람 좋아해도 될까? 마치 오장수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 같아서 오장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마광숙. 그렇게 마광숙은 오장수의 납골당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한동석을 만나러 가는데요. 한동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광숙에게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로 그녀가 사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감사 인사를 따로 하고 싶어서 먼저 연락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마광숙을 본 순간 한동석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마광숙이 입고 나온 옷이 디데이를 위해 마광숙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드레스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 대표가 저한테 사적으로 먼저 연락을 다 하시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긴장이 조금씩 스며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광숙이 크게 한숨을 들이쉬더니 한동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길. 회장님, 사실 그때 이후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뭘까? 회장님에 대한 제 마음이 정말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머릿속으로 자문해봤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노였어요. 그동안 제가 장수 씨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장수 씨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가늘게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고 말의 무게는 한층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수 씨는 그곳에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마광숙의 말이 계속되면 될수록 한동석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좋아한다는 회장님 마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한마디에 순간 한동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순간 할 말을 잃은 한동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 대표 많이 좋아합니다. 그 말에 마광숙이
작게 웃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서로 알아가 봐요, 우리. 그 말 진심이에요, 마 대표. 장난하는 거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줬을 때의 그 기쁨.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회장님한테 장난을 왜 쳐요? 오늘부터 1일 해요, 우리. 그 순간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더니 두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 대표. 아니, 광숙 씨. 광숙 씨가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요. 마광숙은 환하게 웃는 한동석을 보며 함께 손을 잡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